매일같이 나오는 뉴스가 어디 아파트가 신고가를 찍었다, 유명인 누구누구가 수십억짜리 건물을 샀다, 또 샀다가 팔아서 몇십억을 벌었다, 이런 뉴스 기사들만 나오지만 정작 서민들은 내 집 마련마저도 힘든 것이 아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말 애가 타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런 와중에 통계 자료를 누락시켜서 발표하는 바람에 이거 정말 공급이 부족한 건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부동산 개발하려고 사놓은 땅들이 부동산 PF 대출이 막히면서 사업이 어려워진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치 그 땅이 개발이 진행이 안 되면 국민 전체가 힘들어지는 듯 홍보를 해서 부실한 현장에 금융을 돌게 해서 살려야 한다는 등 참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개발 관련 무슨 회장인가 하시는 분은 언론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인터뷰였거든요,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땅을 매입할 때 빌렸던 브릿지론의 대출 만기를 서너 번 연장한 현장이 왜 부실 현장이냐, 그러면서 부동산 PF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실하거나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땅들이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서 공매로 나오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그게 더 이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아주 비싸게 산 땅들이 개발이 진행이 안 되어서 더 싸게 공매로 다시 땅이 나오면 땅을 싸게 산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면 분양가가 더 싸지는 법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더 이익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가 공급자의 시선에 맞춘 기사들 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실적 팩트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만 받아서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실한 시행사 하나 살리면 그 시행사 하나만 배부르고 나머지 소비자들은 분양받느라고 대출 이자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의 구조입니다. 19만 호의 주택 공급 데이터가 누락된 채 발표되면서 통계 자료가 잘못된 사실이 드러났죠. 아직 어떤 이유에서 이런 공급 자료가 누락되었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잘못된 통계 자료로 인해서 공급자들은 지금이 가장 싸다, 앞으로는 분양가가 더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다시 또 지금이 아니면 더 비싸질 것 같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분양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집값은 더 올라가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면서 결국 뭡니까? 서민들의 기회를 뺏어갔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로 여론을 호도하는 프로파간다적 행태, 그리고 오판하게 만드는 스핀닥터들의 활동이 결국 부동산 시장을 흐리고 있고요,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원죄일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국토부가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23년의 주택공급 통계에서 총 19만 2,330호가 누락됐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요, 사실 초유의 통계 정정 사태인데요, 단순히 숫자가 틀렸다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국민,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오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큰 겁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거품이 심한 이때 이런 통계 오류가 나오고 그것으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죄가 큰 거죠. 자,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23년에 인허가가 39만 호다 했는데 보니까 42만 가구였죠. 착공이 21만 가구였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24만 가구였고, 또 준공, 완공이 된 게 32만 가구다 했는데 따져봤더니 43만 가구였습니다. 전체 누락 물량이 그래서 19만 2천 가구 정도가 됐는데요. 어떻게 누락될 수 있었나,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국토부가 사용 중이던 시스템을 변경을 했는데 전환 과정에서 특정 주택의 공급 물량이 일정 기간 누락이 되었고, 또 업그레이드 중에 시스템 버그로 숫자가 잘못 반영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 수정을 하면 준공 실적이 반영이 안 되거나 정부에서 통계를 발표한 이후에 나온 며칠간의 숫자는 또 반영이 안 되는 등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발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은 돈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구 수 대비 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가 않죠. 다만 선호하는 아파트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왜? 새 아파트를 다들 선호하니까 그런 거죠. 선호하는 아파트는 원래 늘 그래서 부족한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급이 부족한데 새 아파트의 입주율은 왜 65%가 채 안 됩니까? 새 아파트의 입주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살던 집이 안 팔려서 입주율이 낮은 겁니다. 살던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그게 빨리빨리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죠. 살던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그것도 뭡니까? 공급입니다. 자, 공급이 넘쳐나는데 안 팔리는 이유,
비싸기 때문에 또 안 팔리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매수를 하기에는 소득 대비 너무 비싼데 공급자적 시각으로 공급 부족이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비싼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여론을 조장한 것도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집이 부족하다고 하면 무주택자분들은 좀 불안해합니다. 왜? 집값이 뛸까봐요. 그래서 조급해지고 그래서 서두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누락은 본이든 본이 아니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오판하게 만든 죄가 된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진짜 원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허위로 계속 오르게 만든다면 우리 경제에 정말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좋죠.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오히려 그 가치가 없어집니다. 아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왜 가치가 없다는 거냐라고 되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치라는 건요, 받아줄 수요가 있을 때 가치를 논할 수 있습니다.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파트. 물론 어느 시대나 모든 재화에는 거품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부동산에는 감당 불가능한 거품이 올려져 있는 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국토부의 부정확한 공급 숫자를 가지고 공급 절벽을 기조로 한 굵직한 대책들,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나 3기 신도시 물량을 더 확대하는 등 두 차례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 부양책을 썼는데요. 부동산 PF 문제도 이거 좀 빨리 터트려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다시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실한 곳을 계속 놔두면 금융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죠.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렇게 나온 분양물의 경우 다른 모든 비용들을 또 얹어서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고분양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시행사에서는 제게 반협박성 전화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저 그런 협박에 제 주장을 접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 주장이 결국 그 시행사들도 살리게 되고 부동산 소비자도 살려서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는 3040 세대들이 가격이 많이 하락한 빌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왜 빌라를 추천하느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추천한 것이 아니라 현상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걸 추천이라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를 자꾸 하락론자라고 비하하는 분들의 댓글이 가끔 있습니다. 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락론자 아닙니다. 저 시장론자입니다. 하락하고 있으니까 하락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상승하는 구간이 오면 그런 시그널,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제가 상승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2018년, 19년, 20년에 상승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표용호TV를 보시면서 아파트 값이 내려가니까 이거 정말 꽃이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꽃이다가 아니라 가능한 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셔서 나름 기회가 오면 좋은 조건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1차례 3.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담보대출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대출받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치 있는 아파트를 고가에 사지 말고 저가에 매수하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여러분께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라고 바람잡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제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용호TV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은 뭡니까? 을입니다. 고맙습니다.